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과 수다스럽게 말할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수다 팟캐스트예요. 최근에는 영화를 자주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도 좋은 영화가 많고, 저는 영화관에 가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영화관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같이 웃고, 같이 놀라고, 또는 맛있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제 취미 중 하나예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아바타예요. 아바타 세 번째 편을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영화를 보기 전에 3시간짜리 영화라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막상 영화를 보니까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갔고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 아바타 영화도 3D가 있고 4D가 있고 그냥 기본 영화가 있었는데요. 기본 2D 영화를 봤는데요. 4D 영화가 더 실감이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2D 영화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아바타 영화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이번 주 주제는 영화, 그리고 영화관에 대해 말하고 싶어졌어요. 한국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장르가 정말 많은데요. 먼저 드라마 장르는 사람 사는 이야기, 감정을 중심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보통 가족 영화, 성장 영화, 인생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장르 영화가 있는데요. 한국 영화 중에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르는 코미디 장르가 있어요. 웃기는 영화를 코미디라고 하는데요. 로맨스 영화, 사랑 이야기가 있는 로맨스 영화와 코미디 영화가 합쳐졌을 때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롬콤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로코라고 해요. 로코 영화도 재미있는 게 많아요. 공포 호러 영화는 무섭고 긴장감 있는 영화예요. 많은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공포 영화를 정말 안 좋아해요. 이 공포 영화는 여름, 더운 날에 많이 상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 광고를 볼 때 이런 공포 영화 홍보 영상이 나오면 참 무섭더라고요. 스릴러 영화는 긴장, 반전, 범죄가 있는 영화예요. 또 범죄 영화를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경찰, 범죄자, 수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범죄 영화 중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많아요. 액션 영화는 싸움, 추격전이 많고 폭발물도 많아요. SF 영화는 미래, 우주 기술, AI, 시간여행, 외계인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요즘 과학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SF 영화 장르도 같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판타지 영화는 현실에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는 해리포터예요. 마법을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판타지 영화들은 신화 또는 다른 세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매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해리포터 보는 걸 좋아해요. 뮤지컬 영화도 있는데요. 노래와 춤이 중요한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 자연, 사회, 역사에 대한 영화예요. 요즘 OTT 플랫폼에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영화관에 직접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 장소에 여러 명이 같은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즐기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가끔은 영화관에서 정말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영화관의 에티켓에 대해 말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영화관은 다른 나라 영화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영화 시작 전에 입장을 해야 하고요.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 때는 괜찮은데 본편이 시작한 후에는 조용히 들어가야 해요. 또 영화관이 어둡다 보니까 자리를 찾을 때 핸드폰 불빛이 필요한데요. 이 불빛은 꼭 최소화해서 조금 어둡게 조절하는 게 좋아요. 또 휴대폰은 무음 모드를 해야 하고요. 화면 불빛도 너무 밝으면 민폐예요. 제가 영화관에 갔을 때 알람이 울린 적도 있었고, 노래 소리가 들린 적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는 소리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영화를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화를 안 해요. 보통 영화를 보다가 같이 온 친구나 연인들한테 이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안 하고 영화가 끝난 뒤에 같이 얘기해요. 하지만 웃거나 놀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 다들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영화가 상영될 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안 되고요. 음식을 먹고 남은 쓰레기들은 꼭 가지고 나가서 분리수거를 해요. 한국 영화관에 가면 팝콘 넣는 통, 그리고 음료 넣는 통이 따로 보통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한 번에 버리더라고요. 이 점이 한국 영화관하고 외국 영화관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기본적으로 팝콘, 음료수를 마시고요. 제 생각에 한국은 특히 카라멜 팝콘이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나초나 다른 과자를 파는 영화관도 많아요. 팝콘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팝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가져온 뚜껑이 있는 다회용 용기에 팝콘을 가득 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텀블러 사이즈 용기뿐만 아니라 밥솥, 아이스박스까지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국에 갔을 때 이런 행사를 하면 꼭 팝콘을 많이 가져다 먹어보세요. 영화관 표가 물가가 오르면서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영화관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조조 할인이 있어요. 아침 일찍 상영하는 영화를 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전 6시에서 10시까지 이 시간 사이에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는 조조 할인 대상이에요. 또 학생들은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증을 보여주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또 수험생 할인도 있어요. 수험생은 11월 한국 대학을 위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시험을 본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수험표를 영화관에 보여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이 있어요. 한국의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 혜택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요.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할인하거나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영화관에서도 이 영화관 표가 7,000원 정도로 할인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또 어떤 점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영화관에는 시사회, 무대 인사라는 게 있어요. 시사회는 영화를 공개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상영하기 위해 이루어져요. 보통 동료 배우나 연예인, 그리고 기자들이 많이 와서 영화를 봐요. 무대 인사는 배우들이 영화관을 돌면서 무대에서 인사하고 영화에 대해 관람객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배우일수록 무대 인사 티켓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영화들이 인기 있는 영화일까요? 보통 한국에서는 로맨틱 코미디, 로코 또는 액션 영화가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는 이 영화의 흥행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1,000만 관객 영화예요. 관객 수 1,000만 명 이상, 이 영화를 본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이 넘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이런 영화를 한국에서는 국민 영화라고 해요. 대부분 블록버스터나 대중적 스토리가 있는 영화들이 1,000만 관객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영화들은 보통 연말이나 휴일, 이 시즌에 개봉을 많이 해요. 하지만 1,000만 관객 영화도 요즘은 쉽지 않은데요. 바로 OTT 플랫폼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화관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OTT 플랫폼은 손에 쉽게 얻을 수 있고 핸드폰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보다 OTT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고 어떤 영화들은 영화관이 아니라 OTT에서 바로 공개하기도 해요. 또 OTT 플랫폼의 좋은 점은 영화를 몰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션 임파서블, 또 디즈니 영화들, 아니면 분노의 질주 같은 영화를 한 번에 다 몰아서 봐요. 이렇게 한 영화의 다른 시즌들을 몰아보는 걸 한국에서는 정주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요즘 OTT 플랫폼에서 분노의 질주를 정주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영화관 말고 다른 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야외 극장이에요. 야외 극장은 야외 공간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이 있어요. 보통 봄에서 여름, 야외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 주고요. 작년에는 5월부터 8월까지 상영했어요. 이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은 매주 화요일 밤 8시에 영화를 상영해요.
좌석은 먼저 온 사람부터 앉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야외 극장은 한강 다리 및 영화제예요. 한강 다리 아래의 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데요. 여의도, 뚝섬,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진행돼요. 보통 8월 초중순에 토요일 저녁 8시에 영화를 상영해 줘요. 이 부산하고 한강 야외극장 말고도 지역 영화제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 지역에 야외극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외극장 말고 대학로 연극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엔 연극이에요. 대학로는 서울 종로구 해화동 일대를 말하는데요. 대학생 청년들이 모이던 거리라서 이름이 대학로라고 불리게 됐어요. 이후 대학로에는 소극장 연극이 많아졌고요. 특히 실험적인 실험 연극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어요. 소극장은 보통 50에서 200석 규모의 극장을 말하는데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뭔가 더 영화관보다는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연극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영화지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장르도 다양한데요. 코미디, 휴먼 드라마, 로맨스,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연극이 진행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로 연극은 빨래라는 작품이에요. 다들 빨래 아시죠? 그래서 이 연극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적응해 나가는 그리고 삶을 가꾸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 연극을 보면서 전 정말 많이 공감도 되고 눈물도 흘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학로 연극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우리 대학로 연극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봐요. 오늘은 영화, 영화관, 야외 극장을 간단하게 그리고 대학로 연극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연극이나 야외 극장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까지 추운 겨울 좋은 영화나 좋은 취미들로 따뜻하게 보내보세요. 우리는 그럼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